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치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라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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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언제 끝날지 이게 감을 잡으시는 분들은 잡고 안 잡으신 분들은 안 잡으시겠지만 4월 1일 세상 사람들 오늘 무슨 날이라고 말을 하죠? 만우절, 그죠? 이 만우절은 이렇게 웃음을 통해서 사실은 웃음 치료가 제일 활발한 날이 만우절이 맞는데 남을 속이고, 그죠? 만우절이라서 막 그렇게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속임은 괜찮겠지만 골탕 먹이고 그런 속임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골탕을 먹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칠판 이거 뭐죠 이게 그 지우개 분필 지우개 이렇게 놓고 선생님 들어오셔 확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무서운 선생님한테 못하고 이제 좋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던 장난도 생각나는데 어쨌건 웃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개가 웃는 거 보면은 그 개는 된장 발라야 돼요. 이상한 개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것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웃는 모양을 하는 것뿐이지 뭐 개가 막 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고 개가 막 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웃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들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난주간이라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웃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기에 이 웃음을 허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웃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왜 웃음이 좋은가, 웃음 치료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건강 체조도 이렇게 가르쳐드리면서 오늘은 좀 차분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웃음 치료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벌써 웃음 치료가 38번째 시간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거 38광땡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숫자 38이다. 뭐 38 따라지냐, 광땡이냐, 뭐 이렇게 뭐 말들도 할지 몰라도 어쨌건 38번이나 우리가 했다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몸은 망가질 수 있겠으나 이 웃음이나 이런 웃음 치료가 계속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의 몸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웃음 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보다 앞서서 웃음 치료를 공부하신 분들 거를 제가 자료를 뽑아왔으니 웃음 치료를 하면 어디에 좋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믿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웃음은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되는 감정 반응.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되는 감정 반응을 웃음이라고 말해. 참, 이 과학자들 말도 어렵게 풀어냈어요. 어쨌건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에 얼굴에 반응이 일어나서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웃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음은 이 언어학적으로도 웃이라는 말이 위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디죠 노인정에 가서도 풀어드렸는데 웃목, 그죠? 윗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위라는 뜻이에요. 위. 그러니까 웃이라는 것은 위, 웃목, 윗사람, 웃사람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 음은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무슨 깨달음, 무슨 하듯이 웃음. 그래서 높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웃음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깨달음, 아주 고도학적으로 깨닫는 것이 웃음이다라는 말이니까 참 말도 좋고,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또 생리학적으로는요, 웃음이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또는 상대방이 웃길 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웃음이라고 한다. 말도 참 어렵게 풀어냈어요. 하여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게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웃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웃음 치료,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웃음 치료인데요. 이 웃음 치료는 웃음으로 치료하는 것을 웃음 치료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를 웃음으로 예방하거나
재활, 치료함을 말하며 이 웃음 치료법이란 오감을 자극해서 웃음을 유발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긴장의 해독제요. 긴장의 해독제요. 염려의 치료제요. 염려의 치료제요. 스트레스의 천적이다. 스트레스의 천적이다. 와, 좋네요. 저 웃음은 긴장의 해독제요, 염려의 치료제요, 스트레스의 천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최고의 수단은 뭐다? 웃음이다. 이처럼 웃음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웃음치료법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웃음은 뭘 고친다는데 도대체 뭘 고치느냐? 첫 번째, 감기를 치료합니다. 와,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죠? 감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이 뭐죠? 감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암병이나 모든 것들도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감기가 원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암병 걸린 분들이 잘 돌아가시는 이유가 감기가 침투됐을 때 많이 돌아가셔요. 신기하죠? 갑자기 암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이렇게 침투가 되면 돌아가시는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기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글자예요. 누구셔요? 200달란트 박수! 바시요, 바시. 바시인데 뭐예요? 이러스야, 이름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나쁜 놈이죠, 그죠? 컴퓨터 망가질 때 뭐가 들어가서? 어휴, 어떻게 잘하셔. 컴퓨터 이렇게 잘하시나 봐.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감기가 들어가는 것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건데, 바이러스는 언제 걸리냐면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공부들 많이 하셨나? 다 의대 나오셨나? 아니, 내가 이 원고 나는 준비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아셔요? 맞아요. 몸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해지는 원인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아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감기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밝혀졌냐면요. 웃기는 비디오를 본 그룹을 침을 검사했어요. 막 웃긴 거를 본 비디오를 봐서 너무 웃겨 막 웃다가 그 사람들 해갖고 침을 이렇게 해갖고 연구했더니 감기 면역 세포가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웃음이 있으면 면역이 있을 것이고, 감기 걸리면 솔직히 웃기가 쉽진 않으려니와, 그래도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스트레스를 제거할 때에 감기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웃는 사람은 감기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네. 감기의 치료됨을 밝혀줬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암. 암. 누가 암을 좋아하겠어? 그죠? 근데 암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사카 대학의 대학원 신경기능학 팀이 웃음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 연구한 분들을. 그래서 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우리가 듣고 있구나라는 거 들으시면 이게 믿음이 가잖아요. 몸의 항생세포인 T세포라는 게 있대요. T가 뭔지 몰라. T세포라는 게 있고, 제가 설명해드린 NK 살상세포. 저는 이걸 좀 잘 알아요. NK 살상세포. 들어보셨죠? 네. 제가 웃음치료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NK는 영어로 Natural Killer. 내추럴 킬러는 뭐예요? 그렇죠. 자연적 킬러는 알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사람을 킬러라고 하잖아요. 내추럴 킬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자연적으로 이 나쁜 세포를 죽이는 그런 백혈구 같은, 적혈구가 들어오면 누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백혈구가 적혈구를 싸워서 이기듯이 우리 몸에 생성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NK 살상세포라고 해요. 내추럴 킬러. 근데 이 살상세포가 이 몸의 항생체인 이게 T세포와 NK 살상세포가 웃을 때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나 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예능 프로를 보면은 NK 살상세포가 그 집단에서 정확하게 3.9%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3.9%가 별로 안 된 애가 아니라 이런 병이 걸린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3.9%나 증가가 되고,
교양 프로를 보면은 마음은 차분해지지만 NK 살상세포는 3.3%가 낮아진대.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안 좋고 할 때는 이렇게 차분한 교양 프로보다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합쳤더니 7.2%가 차이가 나니까 왜 안 해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니 암세포, 암 걸린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암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놓으면 NK 살상세포가 증가됐다면 암이 걸릴 확률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또 웃음은 병균을 막는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를 봤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암이 굉장히 많이 그랬지만 물론 그 당 30-40년 전에도 암은 위험한 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못 고치는 병 아니었겠어요? 지금은 암이 많이 정복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드라마에서 봤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맞으면은 암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3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지금 수억 그러겠죠. 저도 나이가 좀 먹고 제가 30 조금 넘었거든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30살 좀 넘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30 넘었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다 30 넘은 건 똑같아. 자, 그런데 거기서 드라마에서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으면 암이 낫는데. 그 약 이름이 뭐다? 인터페론. 지금도 생각나. 그 인터페론이라는 단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수천만 원, 수억 대는 인터페론이 언제 나와? 웃을 때 나와. 세상에. 그걸 왜 3천만 원, 3억, 30억 주고 사 먹어? 인터페론 웃으면 나오는데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된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찔러 쪼개고 해서 세포 증식에 도움을 주는 거, 저항력을 키워주고 좋은 세포 증식에 도움을 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18년간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리버트 박사가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뽑았어. 피를 뽑아갖고 분석을 했더니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여러분 이게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그렇다 카더라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거 그냥 베껴온 거예요. 그러니 웃을 튀어. 웃을 튀어? 네,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네요, 그래도. 네. 여러분 이렇게 암이 예방되고 고쳐지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유방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크리스틴 클리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라는 곳에서 암클럽을 운영했어. 그러면서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40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 엄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본인 엄마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 본인도 40살에 유방암 걸려갖고 매일매일 울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방 수술을 하고 4주가 되던 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 낮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랑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친구여서 막 깔깔깔깔 웃었더니 몸이 가뿐해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가? 그랬는데 이것을 의사에게 말하고 했더니 의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더 연구하고 해서 결국은 그녀가 이 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기로 하고, 이게 맞다고 지금 저렇게 알람이 오잖아요. 그죠? 암도 이겨냈다, 맞아! 띠링띠링 하고 울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탈리아의 우딘대학의 소니아 조르넷이라는 사람이 항암 주사로 이거를 한번 내가 연구해보겠다 해가지고 쥐에다가 암을 넣었어. 여러분 이거 쥐한테는 미안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실험으로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쥐에다가 암을 넣어가지고 사모님 불났다는 거 아니니까 괜찮고 자, 암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조사해 발렸어. 그랬더니 암에 걸리고 어떤 쥐를 편안하게 했더니 편안하게 그 쥐를 잘 쉬게 했더니 암이 점점 낫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은 쥐들보다 더 오래 살거나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쥐는 다리 한쪽에다 플라스틱을 묶어가지고 1시간 동안 묶어놨어. 그럼 묶어놓으면 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받겠어요? 받겠어요. 쥐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 쥐들은 빨리 죽었대.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쥐도 묶어놓으면 빨리 죽네. 그러니 사람들도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쌓이면 빨리 죽어. 우리도 아마 다리 하나 묶어놔봐. 집에다 한번 묶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래 살겠어 이게? 못 살죠. 피 한 통에서도 못 살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못 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암클럽을 통해 가지고 유방암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벌써 이제 암이 정복되고 있어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이 있대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뭐 들어보니까 뭐가 이 허리 쪽이 강직이 돼가지고 이 척추 쪽에 염이 생긴 게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척수염 같은데 노만 커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웃음 치료의 아버지야. 저의 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웃음 치료의 아버지. 웃음 치료의 선구자라는 뜻이겠죠. 웃음 치료 앞장서신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 토요 잡지래요. 토요 리뷰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8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이 연결 조직의 질환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희귀한 관절염에 걸렸대요. 근데 이 병이요 500명 중 1명만 완치되는 병이에요. 그럼 확률이 좀 낮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희망도 잃어버린 거야. 관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갖고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 강직성 척수염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되니까 몸도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 아까 뭐라 했죠? 500명 중에 한 명이 완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99명은 고침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또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그 구절에 꽂힌 거예요. 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구나. 그래서 마침 또 의사도 잘 만나야 돼. 그의 주치의 윌리엄 히치그 박사가 또 의학적인 요소 외에도 제가 선생님 저는 의학적인 걸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생님은 웃음과 희망과 용기와 즐거운 정서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코미디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잘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 아까. 간호사들에게 유머집을 읽게 해준 거예요. 재밌는 것들을 읽어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현재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당시 또 제일 유행했던 그게 몰래카메라. 그때 이 60년대인데도 그때도 몰래카메라가 있었나 봐. 하여튼 가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랑 막스 브라더스라는 게 있나? 나도 들었어요. 막스 브라더스 등을 보면서 맨날 배꼽을 잡고 웃었대. 몸은 잘 못 움직이면서. 그런데 웃음의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수면제나 진통제 없으면 1시간도 잠을 못 잤는데 10분 동안 실컷 웃으면 2시간을 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남 얘기라 그렇게 우와도 안 하고 하지만 하나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 이 2시간 동안 잘 잔다는 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다 여기다 또 저도 이건 이분이 말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웃음 요법 외에 어떤 요법을 썼냐면 다른 약보다 비타민 C 복용을 병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저희 가족도 비타민 C 자주 먹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비타민 C 옆 사람도 건네주기도 하는데 저희도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저희 가족이 감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 확실히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감기 잘 걸린다 그러면 비타민 C 드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비타민 C 때문에 무조건 고쳤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원인이 되었다. 그걸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쾌될 때까지 물론 고통도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길었으니까 막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통증 없이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승마까지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손도 떨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40대에 이분은 사형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30년 더 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75세 지금 뭐 굉장히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0년대 70년대 때는 그래도 75세는 건강하게 사셨고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셨다. 여러분 오래 살지만은 막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68년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발간해서 뉴욕타임즈라는 유명한 곳에 연 40주간 베스트셀러, 연 40주간이면 1년 내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7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말년에 12년 동안은 LA에 있던 캘리포니아 의대 의과대학의 교수를 재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유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의하고 죽기 1년 전에 1989년도에 병에 대한 임상 경험과 웃음 건강학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웃음요법에 대해 상세히 저술한 희망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내었고 웃음 치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만 커즌스라는 사람이 혹시 나중에 이름 듣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웃음 치료의 아버지구나 이 정도만. 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튜브에 음악의 아버지 몰라요? 바흐 아니야? 바하. 네. 음악의 어머니? 핸델. 옛날 생각해봐서 그냥 해봤는데 몰라도 상관없고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어쨌건 웃음 치료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또 관절염 때문에 고통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관절염이 있거든요. 저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래갖고 무릎 수술한 사람인데 일본의 요시노 박사가 관절염 환자 26명에게 1시간 동안 이거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일본식 만담이 라쿠고라고 한대요. 라쿠고 일본식 만담이 있나 봐요. 그걸 읽어주면서 환자들을 웃겼는데 만담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인터루킨 6, 인터루킨 6이라는 면역물질의 변화를 비교해봤는데 이 인터루킨 6이 어디에 되냐면은 염증이 생겼을 때 백혈구들이 모이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터루킨 6라고 해요. 그런데 고작 1시간 만담을 읽어줬는데 급격히 이것이 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관절염도 치료가 된다. 또 혈압 치료에 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웃음 학회 회장을 역임한 패티 우턴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웃음 부대를 만들었어요. 간호사를 웃음 부대로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던 어떤 병원에 이제 갔는데 간호사들이 그냥 간호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광대 옷 있죠? 삐에로 옷. 우스꽝스러운 삐에로 옷을 입고 간호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뭐 우스꽝 뭐야 저러고 했겠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잘 웃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은 포커페이스라고 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 포커페이스는 뭐냐면 도박할 때 사람들이 이러지 않죠. 우리가 할 거 아니야. 포커페이스라는 거 한국 사람들을. 근데 저도 미국 가보고 이렇게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요. 좀 그런 건 배울 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건 그 환자들이 대부분의 혈압과 뇌졸중, 뇌혈전, 고혈압, 심장병 이런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분들이 막 그냥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그 광대들이 삐에로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웃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 이게 간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맨 처음에 혈압을 잰 거와 실컷 웃긴 다음에 혈압을 쟀더니 세상 평균 30에서 50이 혈압이 떨어졌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밝혀내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만 500여 명이 넘는 웃음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대마다 각 부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병원에 투입하고 어느 노인정에 투입하고 해서 그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심장병에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심장병.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 예방 심장학과 마이클 밀러 박사가 미국 심장학회 연례 학술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심장병에 관해서는
웃음이 면역이란 옛말이 맞다라고 이 사람이 증언했어. 왜? 심장병 걸린 사람을 조사했더니요. 대부분 웃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적대감이 표시된 사람이 많더라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많이 웃지 않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 심장병이 그랬다고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낮다. 내가 뭐라고 답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을 이렇게 먼저 하셔? 이제 눈치밥이 이렇게 아주 그냥 대단하신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혈관 내부의 보호막인 내피를 손상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유지하려면 운동, 저지방 식사와 함께 웃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이 심장 치료의 동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알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효과가 있다는 거야. 다이어트. 미국 테네시주 벤더비트 대학 연구진이 유럽 비만학회에서 10분에서 15분간 웃을 경우 초콜릿 한 개에 해당하는 열량 4에서 45kcal가 소모된다고 발표했다. 여러분 이게 40에서 45kg는 사실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라면 하나가 300kg니까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웃기만 하면은 열량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웃을 수 있다면 1년에 2kg 이상 감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만 실컷 웃어도 저랑 웃음 치료만 잘해도 최소 1kg 이상은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도 웃을 때 여러분 막 박장대소 시키고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오버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진동을 하고 떨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르면서 또 그런 킬로칼로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로칼로리 소모량을 보면은 3분에 약 3kg가 소모되는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같은 시간 조깅하는 운동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은 크게 한번 웃는 것은 10분간 빠르게 걷는 거와 똑같다. 한번 크게 웃는 게 여러분 10분간 빠르게 걷는 거랑 똑같다고 하니 웃을 튀어. 아이고 그렇죠. 예. 또 잇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하하하하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은 좀 절제하느라 제가 그러니까 실기는 많이 줄였는데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가 아니라 웃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은 좀 우리가 차분하면서도 그래도 웃음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웃음 치료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정립을 하면 좋겠다. 웃음 치료하면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교회에서 꼭 웃음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인간은 웃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공부해 봤더니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셔요. 그리고 거의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웃음 치료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서로 교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웃음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경학적으로 웃음을 풀어내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이분들에게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또 이론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수수께끼는 또 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또 써야 제가 말씀드릴 때면 수수께끼 조금 내드리고 체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 손 들어갖고 노출 이렇게 손 들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형아, 네? 인호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순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쓰는 약이 있어. 무슨 약일까? 쓴약. 그러니까 쓴약? 쓴약 말이야. 쓴약을 매일 써? 그리고 손도 안 들었기 때문에 탈락. 자기 이름 손 들어야지. 형아 이렇게 했어야 내가 들으지. 매일 쓰는 여러분들 다 누구나 매일 쓴다니까. 이거 그러면 연습 경기로 넘어갈게. 치약. 우리 아까 선교사님 아까 구약신약 내가 잠깐 들었는데 구약신약도 하면 맞춘 거로 해주려고 했더니 요땐 또 생각이 안 나. 구약신약은 안 썼어. 치약은 맨날 쓰잖아 우리가. 맞죠? 네. 약은 약이네. 네, 맞아.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이 있어. 무슨 탕일까? 더울 때 먹어야 잘 생각해봐.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어. 보시탕 먹으면 더 덥지 않을까?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
자, 이 문제는 지금 넌센스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추어탕이잖아, 추어탕. 추어탕. 추워니까 더울 때 먹어야 돼. 자, 이번에는 자, 쥐새끼가 사과를 파먹었다. 무슨 사과인가? 힌트는 영어예요, 영어. 영어가 쥐새끼가 파먹었어. 근데 사과가 영어로 뭐지? 애플. 그러면 무슨 애플이지? 파인애플. 손 안 들었어. 이름 얘기해야지. 박노춘. 박노춘! 정답은? 뭐라 했지? 방금 전에 맞춰놓고 뭐라 했지? 정해! 파인애플 정답! 아니, 저 사모님 되게 웃긴다. 뭐, 파인애플 해놓고선, 박노춘 한 다음에, 뭐라, 그새 까먹었어. 이래서 한 번 더 웃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 너도 내 나이 돼봐. 뭐 이러는데. 우리 사모님, 좋아했어요. 파인애플. 두 분이 맞췄습니다. 파인애플. 그렇죠. 파인애플 말 되죠? 쥐가 파먹은 걸. 쥐가 사과를 파먹은 걸 파인애플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 드라큘라 있잖아.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렵다. 드라큘라가 해피. 해피. 아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비슷한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드라큘라가 어디를 깨물지?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마귀. 그럼 맞춰봐. 그럼 뭘까? 목에 때가 많은 사람 싫어하잖아. 이럴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목에, 그러니까, 목이 들어오면은 드라큘라가 안 문다, 이거지. 이거, 이럴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말도 재밌어요. 자, 다음 문제.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 어딜까요?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 속간지. 하영. 목욕탕. 정답입니다. 목욕탕. 정답. 맞췄어요. 그렇죠.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건 완도라고 생각하는데 완도가 아니라 어디다? 목욕탕. 목욕탕이 제일 많이 김이 나죠. 잘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 맞춰보세요. 하루에 300원씩 갯돈을 부었어요. 하루에 300원씩 갯돈을 부었는데 1년이 됐더니 갯돈이 1억이 됐어. 3일. 이 개를 무슨 개라고 할까? 정답은 4글자. 하루에 300원씩 부어봐야 1년 되면 사실은 300 곱하면 얼마 되지 않잖아. 그죠? 근데 1억이 되는 개가 있어. 이 개는 무슨 개야? 정답은 4글자. 못 맞춰서 답을 황당무계입니다. 황당무계. 이런 개가 어딨어. 아주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하나도 못 맞히는 사람도 있어 지금. 한번 도전해봐요. 도전. 손이라도 틀리면 어때? 틀린다고 뭐라 안 해. 자,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있어.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 어떤 악기일까? 힌트는 현악기야. 현악기가 뭔지 아셔요? 줄 있는 거 이렇게 뜯는 걸 현악기라고 그러잖아. 그 중에 하나가 있어. 신경통 환자가 그 악기는 정말 싫어. 내가 어떻게 답답해.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는 바이올린. 아니고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큰 거. 비올라. 왜 비가 그래. 왜 날씨 굳으면은 신경통 환자가 얘야 비올라. 비올라잖아. 비올라. 그죠? 이제 좀 아셨죠? 그게 이제 악기 아시죠? 그게 점점 큰 게 그렇게 점점 커지는 그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게 바이올린, 그다음 비올라, 그다음 첼로, 그다음에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또 어디서 아는 건 있어서. 자, 다음 문제.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 말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야? 말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굴까요? 없어요. 힌트 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힌트는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 말. 그러니까 뭐겠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안 되잖아. 근데도 못 맞히잖아. 목장 주인.
목장 주인이 말이 가장 많지. 예. 자, 다음 문제.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집에 가면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흉기가 있어.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흉기는 무엇일까? 힌트는 위쪽에 있어. 뭐 사람 몸 위쪽에 있어. 머리카락? 아니 그걸 말을 다른 말로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머리칼이라 하잖아. 우리 머리칼이라고도 말하잖아. 이제 머리카락. 머리카락 그러면 답이 안 되고 머리칼. 머리칼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내고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내고 오늘은 마칠게요. 도둑이 훔친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도둑이 훔친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그런 영어도 있나? 그런 영어가 있지. 네 글자예요. 도둑이 훔친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머니가 많은데 그 돈이 아주머니도 아니고 애구머니도 아니고 무슨 머니? 주머니. 슬그머니. 박수.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는 못 맞춰도 재밌죠, 그죠? 근데 사람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발췌해갖고 오는 거지만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으로 건강 체조 하나 가르쳐드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답답하고 이렇게 좀 지끈지끈 아파올 때 많죠. 뇌혈관이 막혀서 그런 건데 뇌혈관 뚫리는 마사지를 제가 3개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마 이거 하면은 여러분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에서 쥐나고 두통 뒷골 땡기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뇌의 혈액순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뇌 살리는 3군데 마사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입을 이렇게 깨물면 여기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만져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 있죠, 그죠? 입을 벌리고 그리고 이거를 그 부분을 여기를 교근이라 그래. 교근. 이렇게 앙 했을 때 튀어나온 거기가 교근인데 그 교근을 마사지 아직 하지 말고 입을 벌리세요. 거기를 이렇게 잡고 닫고 뿌득뿌득 소리 나죠. 닫고 너무 빡빡하는 사람은 악어예요. 닫고 자, 문질러 주세요. 여기를 교근이라고 하는데 아파요. 자기가 눌러서 아픈 거는 마사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살살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갖고 턱 빠지게 하지 말고 적당히 주물러 주는 거 여기를 교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이 만지면은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자, 교근 배웠습니다. 교근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측두근. 측이라는 거는 옆이라는 뜻이잖아요. 측두근이에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 눈을 보면은 이 눈두덩 위에랑 관자놀이가 있어요. 이 관자놀이가 아시죠? 이 눈두덩 원래 그렇게 예전에 혹시 여러분 국민 체조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2번 누르고 이렇게 실내 체조할 때 이렇게 요 관자놀이가 있어요. 관자놀이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파요. 네, 누르면 아픕니다. 자, 이 관자놀이 이 부분을 이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뒤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측두근이라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쓸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다 보면 역시 이것도 눈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때는 이 관자놀이를 이렇게 누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축두근을 밀어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어디 배웠죠? 교근. 두 번째 어디다? 측두근.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 못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못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자, 흉쇄유돌근은 어디냐면 우리 양쪽 목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흉쇄유돌근이에요. 여기 양쪽에 사선 모양의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처음에 하나만 하죠. 이렇게 양쪽 하지 마시고 하나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어딘진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옆 사람도 봐도 이렇게 나온 데가 있죠. 그걸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가 뭐가 모였냐면 신경, 혈관, 림프절. 우리 몸에 중요한 조직들이 여기 다 분포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 목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해요. 경동맥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동맥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경동맥을 마사지 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마사지 해주면 경동맥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잘 뚫리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힐 때 이제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져줘. 반대쪽, 반대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살이 많으니까 뭐든지 모르겠어. 맞아요. 살이 많으면 잘 안 만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잡혀요. 맞아요. 만지면 잡혀요, 사모님. 예. 만지면 예, 여기 이렇게 네. 이 삐때처럼 예, 그게 예 그래요. 아야, 그렇지. 뼈같이. 뼈는 아니고 거기 뼈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뼈가 없고 목뼈는 요 가운데만 있고 여기 뼈가 아니요. 여기를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은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혀 있는 사람들 뚫린다. 자,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교근. 교근. 이 교근은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자, 마사지. 자, 두 번째 축두근. 축두근. 관자놀이 눌러주고 아야야 아파.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쓸어줘. 위로. 이렇게 쓸어줘. 이렇게 쓸어줘.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흉쇄 유돌근. 흉쇄 유돌근 만져주시고 이쪽도 자꾸 만져주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눈이래요. 눈이 맑아진답니다. 눈이 좀 침침하고 정신이 맑지 않을 때 쉽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고 옆에 사람 안 해줘도 되고 자기가 해도 되잖아. 나 해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건 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죠? 열심히 제가 공부해갖고 여러분 가르쳐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웃음치료 이론과 또 실기를 수수께끼와 또 체조도 하면서 하루를 웃었습니다. 하여튼 늘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웃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치료 마치겠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운동